아니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삼성이 신규소 자랑하라고 넣은 것 같지 소비자가 이거를 좀 편하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넣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인TV의 곤입니다. 여러분 Z 폴드 4 다들 만족하면서 쓰고 있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Z 폴드 4를 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단점 위주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Z 폴드 4를 구매 고려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점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폴더블입니다. 이 제품은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 느낌으로 상황에 맞게 쓸 수가 있는데요. 즉 접고 다녔다가 영상을 볼 때나 필요할 때 7.6인치 대화면을 볼 수가 있어서 무언가를 보는 용으로 쓰신다면 너무 만족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비가 6:5라 영상 볼 때 위아래 검은색 랩톱박스가 오지게 많이 남아서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다른 스마트폰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영상 화면을 자랑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유튜브를 볼 때 돌려놓지 않고 전체 화면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저처럼 영상 말고도 웹툰, 뉴스, 게임, 흘러내리는 주식 차트 볼 때도 더 크게 감동과 슬픔이 배가 되죠. 어쨌든 무언가를 보는 데 있어서 디스플레이는 거거일선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 쓰시다가 폴드4를 처음 입문하시면 이 시원시원한 화면에 만족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펼치면은 두께가 굉장히 얇아져서 헬스장에서 운동 끝나고 사이클 스마트폰 거치대에 착 하고 올려놓으면 딱 하고 붙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화면이 큰 만큼 화면 분할,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초기 설정 및 꿀팁처럼 유튜브 하면서 카톡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UDC가 이번에 흩뿌리는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의 방충망에서 밀가루 채로 쪼개진 느낌이라 폴드4만 쓰는 카페에서도 UDC가 거슬린다는 얘기는 거의 없을 만큼 진짜 기술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최대 120Hz 부드러운 화면 주사율을 커버 메인 화면 둘 다 지원하니까 너무 좋았고 플렉스 모드로 따로 거치대 케이스가 없이도 혼밥 먹거나 카페에서 강의 영상을 시청할 때도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대부분 메인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고 있고 정말 사람이 많은 출퇴근길 지옥철이나 이럴 때만 이렇게 접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손잡이 잡고 커버 디스플레이로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성격상 여기서 카톡을 치는 것보다 펼쳐가지고 빨리 타이핑을 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진짜 손이 크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이 메인 디스플레이를 한 손으로 이렇게 짚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맨 처음에 펼치고 접고 이렇게 좀 가지고 놀다가 결국 나중에는 커버 디스플레이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커버 디스플레이가 베젤이 얇아지고 가로 화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한 손 조작으로 타이핑 치기에도 오타율이 적어져서 사람들이 약간 굳이 펴야 돼? 굳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스마트폰과 다르게 가로가 짧은 리모컨 형식의 반 형식이기 때문에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S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수납이 안 되다 보니까 S펜 전용 케이스를 들고 다녀야지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럼 또 무게하고 부피가 더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펜은 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지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S펜 수납이 되면서 배터리가 지금 정도의 사용 시간만 되면 그제서야 S펜 사용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카메라인데요. 확실히 전작보다 이번에 카메라 개선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 영상이든 사진이든 밝게 나오기 때문에 야간 촬영 시에 특히 좋았습니다. 일반 사진이나 영상도 기존보다 훨씬 더 밝아졌기 때문에 셀피를 찍을 때도 좀 더 때깔 좋은 사진을 만나볼 수 있고요. 망원도 최대 광학식으로 3배까지 되고 30배 디지털 줌까지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담기에도 좋죠. 그리고 플렉스 모드를 활용하면 따로 삼각대나 거치대가 없이도 셀피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커버하면 미리뷰를 통해서 연인끼리, 친구끼리 서로 사진을 찍어줄 때도 내가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분들, 여자친구 사진 찍어줄 때 이걸로 찍으면 혼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찍었는데도 못생기게 나오면 봐봐라 내가 말했잖아. 네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라고. 현실을 좀 그리고 이걸 응용하면 후면 카메라 셀피도 찍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약간 된다는 느낌이지 이거로 셀피를 찍을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발열 개선이 있다는 겁니다. 전작 대비 똑같은 테스트 조건에서 한 3도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사용하면서 뭐 딱히 발열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너무 뜨겁거나 그건 아직까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얘기하지만 발열이 전작보다 개선이 됐다는 거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단점. 대개 단점은 보통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느끼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게예요. 이 제품 참 무겁습니다. 정말 더럽게 무겁습니다. 무게가 무려 263g이나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어떤 제품을 들어봐도 이 제품이 압도적으로 무거워요. 거기다가 케이스까지 씌워놓으면 무게가 와 이건 진짜 누워서 혹시라도 이거 얼굴에 떨어뜨리면 진짜 코 작살나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펼치면 이렇게 또 무게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들을만 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첫 번째 단점이 무게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최대로 줄인 게 맞을 텐데 그래도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 사전 예약하고 일반 혜택이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 2년권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폰으로 막 쓰다가 나중에 삼케플로 수리하고 판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단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정말 실망했던 바로 UDC 카메라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거를 굳이 넣어야 돼?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써보면 써볼수록. 아니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삼성이 신규소 자랑하라고 넣은 것 같지 소비자가 이거를 좀 편하게 카메라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있게끔 넣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화소수 자체도 400만인데 이 400만도 앞에 이렇게 UDC 방충망처럼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굉장히 화질이 약간 뿌옇고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리뷰할 때 이렇게 딱 켜보고 나서 이건 써가지고 어디 뭐 사진 올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빼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바랬던 거는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처럼 깨끗한 화질이 나오면서 UDC가 되는 거를 좀 바랬는데 아직까지 기술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피를 찍는다면 무조건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UDC 카메라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찍을 일 1도 없다는데 차라리 다음 세대 아예 그냥 빼고 1000만화소까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나올 때 넣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지금 완성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좀 신기술 자랑하려고 넣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사실 배터리 스펙은 전작과 동일하기 때문에 애초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이번에 개선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면 저같이 이렇게 메인 디스플레이를 메인으로 쓰는 사람은 정말 배터리 빠지는 게 계속 체감이 되거든요. 제가 아침에 나가서 뭐 핸드폰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한 3시쯤 되면은 배터리가 한 20% 정도 남아서 아 이거 저녁까지 쓰려면 무조건 충전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밖에 출장이 있거나 일을 나갈 때는 보조 배터리는 무조건 필수로 들고 나갑니다. 어차피 갤럭시만 쓰신 분들은 초고속 충전까지 되니까 충전이 빨라가지고 뭐 딱히 불편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텐데 이게 아이폰을 쓰다가 이 갤럭시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체감이 돼요. 아이폰은 정말 올데이 배터리로 내가 아침에 나가면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 진짜 저녁까지도 쓸 수 있고 오히려 배터리가 남는데 이 친구는 올데이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쓰든 간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가적인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펼치면은 전화를 못 받고 삼성페이를 못 쓴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쓰다 보면은 뭐 커버 디스플레이로 당연히 주기도 이렇게 더 편하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은근히 좀 번거로울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성능, 물론 전작 대비 깃배치 점수도 올라갔고 3D 마크 점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 보고 저는 이번에 진짜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진짜 아니 어떻게 유튜브를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막 끊기고 앱이 막 튕기고 재시작하고 막 이럽니까? 아이폰을 쓸 때 SE를 써도 8을 써도 6를 써도 이런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갤럭시만 이래요. 심지어 구글하고 협업하는 갤럭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이 깃벤치 자꾸 연연하지 말고 소비자가 이런 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삼성 관계자분 제발 깃벤치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Z 폴드4 장단점을 빠르게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저는 Z 폴드4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지금 대체 제품이 국내에 없어요. 뭐 중국의 오퍼라고 하는 제품도 있지만 뭐 지금 시국에 솔직히 걔네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한다고 해도 그 제품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명이나 쓰겠습니까? 확실히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 그리고 전작 대비 사용자분들이 불편하다고 했던 점들은 이번에 확실히 개선된 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드2에서 4로 넘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쓸 것 같고 이번에 폴드4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이번에 폴드4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 영상을 폴드4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한 부분 말고도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Z 폴드4 살까 말까 고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튜브의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